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킹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밌는 아이 브러쉬 특집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보통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어떤 브러쉬를 주로 쓰시나요? 저는 한국 제품도 쓰고 그리고 저렴이부터 고렴이까지 미국 제품까지 다양하게 쓰는 편인데요. 저번에 제가 납작 파운데이션 브러쉬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번에는 아이 메이크업에 필수적인 브러쉬들을 한번 정리해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먼저 컨실러 브러쉬부터 들어갈게요. 이렇게 납작한 형태부터 이렇게 둥그런 형태까지 다양한데요. 먼저 이런 잡티 같은 점이나 주근깨 부분을 커버해 줄 때는 이렇게 작은 팁 브러쉬가 유용해요. 이건 다이소 팁 브러쉬인데 브러쉬가 되게 작아요. 손톱보다도 작은 사이즈인데 스팟만 살짝 가릴 수 있는 사이즈의 붓이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것보다는 조금 더 두툼하면서 길쭉한 형태도 있는데 둘 다 아이라이너 브러쉬예요. 컨실러 중에서도 로라 메르시의 카미플라지처럼 단단한 제형의 이런 형태를 딱 긁어서 쓰기에도 매우 좋고 밀착감이 좋아서 이렇게 납작한 텐션감이 있는 팁 브러쉬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눈 밑 다크서클이나 이렇게 넓은 부분 있잖아요. 넓은 부분을 컨실러 처리해 줄 때는 요거 미샤의 컨실러 브러쉬를 되게 잘 쓰고 있는데요. 이게 맥의 컨실러 브러쉬 저렴이라고 해서 한번 사서 구매를 해봤는데 옆으로 봤을 때도 적당한 두께감이 있고 쉐입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예요. 위가 뾰족하죠? 그래서 부분 어떤 부분은 널쩍널쩍하게 이렇게 붓 옆면을 이용해서 넓게 퍼뜨릴 수도 있고 이렇게 찹찹찹 먹일 수도 있고 붓 끝을 이용해서 이런 스팟이나 잡티 부분을 처리해주기에 되게 좋아요. 근데 단점이 제가 써보니까 컨실러 중에서도 살짝 부드러운 제형의 팟 컨실러는 되게 잘 되는데 로라 메르시에 같이 꾸덕한 커버력이 높은 단단한 제형의 컨실러들은 이 붓이 조금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텐션감은 분명 있는데 이게 붓이 되게 조금 얇아서 묻히고 피부에 올렸을 때 붓 자국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납작 브러쉬보다는 이렇게 리얼 테크닉스의 딜럭스 크레이스 브러쉬인데 끝에가 이렇게 둥글둥글한 형태의 브러쉬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시면 납작한 것보다 더 컨실러가 되게 잘 묻어나오고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굴려서 퍼뜨릴 수도 있고 이런 김이나 이런 큰 영역을 퍼뜨려 줄 때는 이 브러쉬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써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블렌딩 브러쉬예요. 아이섀도우를 하실 때 보통 베이스 컬러를 먼저 블렌딩 해주고 그 위에 중간 음영톤에 조금 더 어두운 컬러를 블렌딩 해주고 그리고 아이라인에 또 포인트를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블렌딩 브러쉬를 제가 이렇게 갖고 와봤는데 제가 요즘 되게 즐겨 쓰는 브러쉬예요. 먼저 첫 번째는 리얼 테크닉스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고 이거는 엘프의 블렌딩 브러쉬 그리고 이거는 맥의 217번 그 유명한 217번 브러쉬고 그 다음 거는 맥이랑 살짝 비슷하게 생겼는데 시그마의 블렌딩 브러쉬예요. 근데 길이를 보시면 길이는 맥이랑 똑같은데 두께감은 맥이 더 통통하고 얘는 좀 더 얄쌍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시그마의 테이퍼드 블렌딩 브러쉬예요. 요거는 보시면 되게 부드럽고 위로 올라갈수록 구간이 퍼진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노즈 쉐이딩 많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즈 쉐이딩이나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 파우더 처리, 눈 밑에 파우더 처리 해주거나 눈 여기 공간이 되게 넓으셔갖고 여기를 블렌딩을 많이 해줘야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적합한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되게 피부에 부담도 안 가고 부들부들해요. 엄청 부들부들해서 부분적으로 하이라이터를 여기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치크에 넣기도 되게 좋고
이렇게 섀도우 살짝 넣어주기에도 좋고 사이즈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브러쉬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블렌딩 브러쉬 중에 저렴이 브러쉬로는 엘프 브러쉬가 있죠. 엘프 브러쉬 이것도 되게 잘 썼는데 1불인가 주고 샀었는데 지금 구매한 지 1년 넘었어요. 근데 구간도 튼튼하고 이 붓 꺾임이라든가 뭐 손상도 별로 없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브러쉬고요. 리얼 테크닉스의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가 있는데 생김새가 엘프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비슷한데 털 부드러움의 정도는 엘프가 훨씬 부드럽고요. 리얼 테크닉스는 조금 거칠어요, 되게. 그래서 나는 눈가 피부가 되게 예민하다 그러신 분들은 요 엘프 브러쉬 저렴이 추천드리고,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다 하시면은 이 리얼 테크닉스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되게 뻣뻣한 형태의 재질이기 때문에 브러쉬에 섀도우를 묻히고서 이렇게 블렌딩 해줄 때 가루 날림이 다소 많다는 거, 그만큼 가루를 많이 쓸어내린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저렴이를 사실 거면 요 엘프 브러쉬 추천드립니다. 요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맥이랑 시그마를 보시면 둘이 되게 기능은 비슷해요. 블렌딩 해줄 수 있고 노즈 쉐딩으로 이제 조금 강하게 주시는 분들은 요거를 또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형태가 이게 시그마가 조금 더 얄쌍할 뿐이지 별로 큰 기능 차이는 없고요. 이게 저는 처음에 맥을 사고서 그 다음에 시그마를 샀는데 가격 차이가 1.5배인가 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시그마가 맥의 저렴이 브러쉬로 되게 유명해서 유튜버 분들부터 코덕 분들까지 사랑을 많이 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만약에 직구에 문제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여행을 오실 일이 있으면 이 시그마 브러쉬도 되게 추천드리고요. 한국에선 맥 브러쉬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나는 맥 브러쉬를 꼭 사고 싶다 하시면 요거 시그마 브러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렌딩을 마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포인트 섀도우를 들어가잖아요. 포인트 섀도우 중에는 조금 더 어두운 컬러나 아이라인 풀어줄 때 주로 쓰는 것이 이렇게 총알 브러쉬가 있어요. 총알 브러쉬가 있는데 저는 맥 거를 써볼까 하다가 이 총알 브러쉬도 들어있던 세트를 구입해서 한번 써봤는데, 요거는 시그마 총알 브러쉬고 요거는 엘프 브러쉬예요. 근데 엘프 브러쉬를 먼저 샀었는데 이게 되게 단단하면서 끝에가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아이라인에 먼저 파우더 처리로 진하게 색을 넣어줄 때나 아니면 아이라인을 넣어주시고 블렌딩 해주실 때 써주면 괜찮은데, 이게 생각보다 텐션감이 너무 강하고 블렌딩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브러쉬는 잘 쓰지 않고요. 글리터 같은 거 살짝 얹어줄 때 꾹꾹꾹 눌러주는 용도로 주로 쓰고 있고요. 이 시그마 브러쉬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엘프 브러쉬보다 살짝 조금 더 부드러워요. 조금 더 부드럽고 형태는 별 차이는 없는데 길이감이 조금 더 길다는 거. 그래서 아이라인 풀어주거나 블렌딩 해줄 때는 이 브러쉬를 많이 쓰고요. 요거 시그마 브러쉬 괜찮은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사실 이렇게 짤뚱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리따움의 사선 브러쉬였나 블렌딩 브러쉬였나 하여튼 이름이 그랬는데 이렇게 새끼손톱만 해요. 사선 형태고 텐션감이 되게 있어요. 요걸로 섀도우를 착착착 묻힌 다음에 아이라인 부분에 이렇게 넣어줄 때 되게 잘 썼던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저렴이 브러쉬 찾고 계시면 요거 아리따움 추천드리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가격도 괜찮고 다 좋은데 블렌딩 하기에는 조금 모질이 뻑뻑해서 블렌딩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이라인 부분에만 파우더 처리 꾹꾹꾹 눌러줄 때나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글리터 중에서는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팟타입의 글리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글리터도 있고요.
저는 이런 팟타이 글리터를 얹어줄 땐 물론 손으로 그냥 손쉽게 바쁜 날은 해줄 수도 있지만 오늘은 뭔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는 날에는 이런 브러쉬를 이용을 해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총알 브러쉬를 이용하셔서 콕콕콕 찍어서 글리터를 이렇게 얹어줄 수도 있지만 이건 대신에 밀착감이 좋겠죠. 텐션감이 있는 브러쉬니까. 요거는 리얼 테크닉스 브러쉬예요. 하나는 스머지 브러쉬고 하나는 프리시전 스머지 브러쉬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특히나 외국 같은 경우엔 아이홀도 되게 넓고 눈도 큼지막하고 그래서 그 외국인들 그 눈매 맞는 브러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같이 눈이 조금 그들보단 작고 아이홀이 조금 좁은 이런 동양인 눈매에 맞는 작은 브러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있어도 뭐 조금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하다가 구입을 하게 된 브러쉬가 요건데 처음에 딱 물건을 받아보고서 좀 실망을 했던 게 보시면 되게 브러쉬가 촘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촘촘하지가 않고 거칠고 모질이 요런 눈 밑에 글리터 살짝 넣어줄 때나 써주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글리터용으로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런 눈 밑 애교살 부분 말고도 요 눈두덩이에 넣어주는 글리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요 브러쉬를 주로 씁니다. 이게 안시 브러쉬인데 이본이 29번이에요. 그래서 크기는 요 정도고 이게 맥 브러쉬 중에도 이렇게 생긴 그 브러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홍대에 안시 브러쉬 매장에 가서 찾아보다가 이 제품이 있어서 마침 한번 써보자고 샀는데 그 브러쉬 손잡이 부분은 되게 두꺼워요. 되게 두껍고 모질은 아까 리얼 테크닉스보단 조금 부드러운데 이것도 뻣뻣한 재질이에요. 뻣뻣한 브러쉬 모고 글리터를 이렇게 묻혀서 눈두덩이에 얹어줬을 때도 착 달라붙고 이게 뻣뻣하니까 글리터를 긁어내서 이걸 눈두덩이에 안착시켜줄 때 이게 플랫하잖아요. 옆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눌러줬을 때도 글리터가 안착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리터 브러쉬를 찾고 계시다면 이 안시 브러쉬 추천해드립니다.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젤 아이라이너 브러쉬. 보통 아이라인 하실 때 펜슬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젤 아이라인 많이 쓰시고 그리고 리퀴드 제형의 붓펜 아이라이너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계속 젤 아이라이너를 추구해왔던 사람이라서 그에 걸맞는 브러쉬를 이렇게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안시 브러쉬예요. 안시에서 나온 젤 아이라이너 브러쉬인데 이렇게 사이즈가 달라요. 하나는 조금 두껍고 하나는 되게 얇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요 얇은 브러쉬보다는 살짝 이렇게 넓적한 형태의 브러쉬가 사용하기도 편하고 내 눈매에 맞는 아이라인 두께를 조절하기에도 이 사이즈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젤 아이라이너 브러쉬는 써보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고민되신다 하면은 이 두 가지 중에 요거 추천드려요. 요거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가 안시 118번 그리고 두 번째 얇은 브러쉬가 안시 119번이에요. 그래서 요 118번 추천드리고 119번은 요 브러쉬에 비해서 더 얇고 미세하게 가는 선을 그릴 수 있는데 그런 만큼 다루기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어서 요거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두꺼운 선, 얇은 선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요. 나는 아이라인은 그렇게 두껍게 그리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 하시면 요거 더 얇은 브러쉬 119번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만 잘 해주시면 얼마든지 오래 쓰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쓰시고 나서 항상 붓을 닦아주셔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이게 굳어있는 채로 방치가 되면 이게 세균에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눈에도 안 좋고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위생에는 꼭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렇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이 브러쉬 중에 제일 추천드리는 아이 브러쉬가 있어요. 제가 써봤던 것 중에서 가성비 좋고 그리고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모질도 되게 부드럽고 적당한 그 여행 전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브러쉬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던 건데 에코툴즈에서 나온 듀오 무슨 브러쉬예요. 이름은 제가 밑에 게재를 제대로 해놓을 건데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브러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그런 브러쉬라고 해서 되게 미국에서도 유명한데 끝에를 보면은 한쪽은 이렇게 사선 브러쉬로 돼 있어서 파우더 형식의 그 아이브로우를 넣어줄 때 이쪽을 저는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쪽 면으로는 가루 타입의 그 글리터를 얹어줄 때 써줄 때도 있고 블렌딩 해줄 때도 이걸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더 넓은 영역의 섀도우를 블렌딩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생긴 브러쉬로 블렌딩 해주기에도 되게 좋고 엄청 부드러워요. 일단은 모질이. 그리고 반대쪽에는 짧은 형태인데 스머지라는 브러쉬예요. 스머지. 그래서 이걸로도 이렇게 아이라인 부분 풀어줄 때도 잘 쓰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붓이 진짜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 브러쉬 말고도 에코툴즈의 파우더 브러쉬 로 이제 쉐딩을 쓸어주기도 하고 잘 쓰고 있어요. 요거 에코툴즈 요 브러쉬 꼭 추천드려요. 진짜로. 그래서 요거 두 가지만 있으면 아이 메이크업 웬만해서 다 되고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요런 젤 아이라인 브러쉬가 없기 때문에 요거 세트를 사시면 요거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요걸로도 진짜 얼마든지 아이 메이크업을 어디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로 추천드리고요. 여행용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행용으로. 네, 그래서 휴대하기에도 좋고 오늘 이렇게 브러쉬 특집을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아이 메이크업 하실 때 어느 정도 도구빨도 있고 어느 정도는 있으시면 얼마든지 더 재밌고 예쁜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천드렸던 브러쉬들 한번 찾아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칠 거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은 비가 오고 그래서 뒷배경이 조금 우울하고 어둡죠. 다음에는 조금 화창한 날씨에 기분 좋게 유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헤어질게요. 안녕!